저는 이분 되게 좋아합니다. 민키 발렌즈님. 되게 오래간만인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되게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되게 어떻게 잘 지내셨죠? 예, 좀 일이 너무 다들 바빠갖고 되게 정신없이 좋은 지냈어요. 예전에 그 라디오 이렇게 제보하셨던 분들께서 전부 다 잘 되셔가지고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발렌즈님. 발렌즈님. 마왕이 형님하고 안녕하세요, 마왕입니다. 대포 형님하고 해서 이제 또 저희 새로운 멤버 분들이세요. 네, 펜트마스 분들이 맞습니다. 늘어나셨네요. 또 제가 또 성장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티오님이 저 또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있어가지고 어쩐지 기도 요즘 많이 기도빨 했어요. 좋더라. 혹시 하얀색 티셔츠 입고 계시나요? 장난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또 반가운 마음은 좀 뒤로 미루고 어떤 사연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거죠? 저에 관련된 일이고요. 과거는 아니고 한 3주 전 정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 태어나서 좀 처음 겪어본 일이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어갖고 보다가 사연을 신청하게 됐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사건의 순서는 꿈, 빙의, 자체 퇴마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임의로 그냥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꿈이 시작이 되어서 꿈부터 얘기를 드리면 그리 늦지 않은 시간에 잠을 들었고 꿈속의 배경이 그 1980년대 마치 응답하라 1988의 배경과 같은 그런 담벼락이 있는 동네의 장소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지고 있는 시간대에서 담벼락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담벼락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다가 담벼락이 끝나는 지점에서 제가 왼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보통 집이 있으면 항상 대문이 있어야 되는데 대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문은 없고 바로 이렇게 단독주택과 같은 집이 있었어요. 좀 많이 허름했고 빨간 벽돌로 지어진 단독주택이었고 2층으로 되어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문 없이 뚫려 있는 그 집을 마주보게 되었는데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홀리듯이 그 1층의 현관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1층 그 현관으로 들어가니까 내부 구조는 바닥과 천장 뭐 이렇게 벽 부분이 이렇게 대부분 목재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집안의 분위기는 굉장히 어두웠고 사람이 좀 겨우 보이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곳에 딱 들어서서 제일 처음 본 광경이 올려드린 딱 그 시야각이었는데 머리가 검고 긴 마른 여자가 그 이불을 가슴판까지 움켜쥐고 끙끙 앓으면서 땀을 엄청 흘리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왜 그러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엄청 힘겹게 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을 저한테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러다가 그 가슴까지 움켜쥐고 있는 이불을 더 세게 위로 끌어올리면서 천장을 쳐다보면서 이제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좀 무섭기도 해서 왜 그러세요? 저기요! 왜 그러세요? 이러다가 여자가 천장을 쳐다보고 있길래 저도 천장을 딱 쳐다봤는데 원래도 어두웠었는데 그 어둠 속에 또 어둠이 겹쳐져서 더 어두워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소름이 쭉쭉 돋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여자 쪽을 쳐다보니까 여자분 눈을 뒤집어져갖고 흰자위가 막 보이고 있고 거품을 막 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불이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진짜 그게 이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불이 아니라 이불 크기의 부적이었어요. 이불 크기인데 부적을 마치 이불처럼 이렇게 막 움켜쥐고 있던 거예요. 저게 이불이 아니고 부적이었구나. 부적을 이불처럼 저러고 있었구나라고 알아챘는데 그 순간 여자가 아까 전에 보였던 집 내부의 시야각에서 딱 그 모서리 쪽 구석탱이에 있었거든요. 구석탱이를 기준으로 네. 양옆에 벽이 있잖아요. 그 벽이 일반적인 크기의 부적으로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부적들이 한 수십 개가 막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벽에다. 그거를 보고는 순간 너무 무섭고 놀라고 해갖고 그 집을 뛰쳐났어요. 근데 뛰쳐났는데 분명히 아까 처음에 그 집 현관을 들어설 때는 담벼락을 따라서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딱 돌았을 때는
대문이 없이 그냥 뻥 뚫려 있었는데 집을 뛰쳐나와 보니까 그 뻥 뚫려 있던 공간이 닫혀지고 그냥 담벼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계속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에 담벼락을 기어 올라갔고 담벼락을 기어 올라가서 그 담벼락 위를 엉금엉금 기어갔어요. 처음에 마음이 급해서. 그러다가 담벼락을 내려와서 막 뛰는데 뒤통수가 쎄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뒤에서 마치 골룸과 같은 몸뚱아리인데 여기저기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뻗쳐 있는데 눈알이 구분이 없고 눈이 진짜 지금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것처럼 그런 식이었어요. 눈동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시커먼 눈 상태에서 뭔가 쫓아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제가 뒤를 돌아보는 상태로 뛰면서 너 뭐야 귀신이야 라고 소리쳤는데 그 담벼락을 기어오던 것이 저한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너무 가깝게 들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귀신은 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귀신이야 꺼져 라고 했는데 꺼져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꿈에서 깬 거예요. 꿈속에서 제가 꺼져 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도 꺼져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자면서. 꿈에서 깨는 것과 입 밖으로 실제 꺼져라는 게 딱 겹치면서 깨놨는데 제가 분명히 입을 열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리고 볼을 막 부풀리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입 안에 공기 같은 게 들어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그 입 안에 공기 같은 감촉의 어떤 동그란 게 목구멍을 스르륵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지나서 배를 지나서 단전 있는 데까지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내려가고 있는 느낌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단전 쪽으로 딱 내려가는 순간에 막 식은땀이 나고 닭다리 막 나고 쭈뼛쭈뼛 막 이렇게 머리카락이 쓰는 느낌이 나면서 제가 누워 있었는데 몸 왼쪽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또 동그란 사람 손같이는 안 느껴졌고 차가운 덩어리진 느낌이 제 왼쪽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위아래로 막 더듬는 거예요. 됐다. 야, 큰일 났다. 이 생각이 진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핸드폰을 놓는데 핸드폰을 바로 들어갔고 그 광명진원이라는 불경을 틀었어요. 근데 틀어놓은 상태인데 한 30초도 안 돼서 저는 안 눌렀거든요. 틀어서 옆에다 그냥 놔두고 틀어놔야겠다 했는데 이 혼자 꺼진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다시 켰는데 30초도 안 돼서 또 멈춰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스님들이 외우는 광명진원을 틀었다가 그 범어 버전의 광명진원을 틀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식은땀이 엄청 흐르고 막 마음이 급했거든요. 그래서 항마진원을 틀고 항마진원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제 목에서부터 가슴 아래까지 이렇게 제가 핸드폰을 아예 이렇게 대면서 이제 단전까지 내려갔으니까 단전에다 계속 그 소리가 그 항마진원이 울려 퍼지고 있는 상태로 계속 이제 대고 있었어요. 근데 대고 있는데 15분 정도 계속 대고 있었는데 그 순간 이제 그 단전에 있던 게 서서 이제 다시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이게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거를 딱 느끼는 순간 헛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무속인 분들이 이제 빙이 걸린 분들 테마 치료한다고 하실 때 보면 굿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시면서 보면 뭘 토하시는 행위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또 한참을 반복하다가 몸이 가벼워진 걸 느낀 거예요, 제가. 몸이 가벼워지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제 몸도 여기저기 막 만져보고 좀 가벼워졌는데 완전히 괜찮아졌다는 느낌은 안 들었고 화장실로 갔거든요. 화장실을 가갖고 거울을 봤는데 그 거울 속에 그죠. 제가 비칠 거잖아요. 저랑 다르게 움직이지 않고 저랑 똑같이 움직이는데 거울 속에 있는 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거울로 얼굴을 엄청 가까이 대서 거울 속에 있는 제 얼굴에 눈을 쳐다봤어요. 근데 제 눈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제 눈이 아니었어서 제가 그 눈동자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나가 이 새끼야. 이걸 계속 되뇌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자이라 해야 되나? 거기가 좀 탁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처음엔 들었었는데 그게 다시 뭔가 맑아지는 느낌? 변하는 느낌? 그런 게 나기 시작하더니
저도 모르게 또 헛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개워내고 나서 거울 속에 눈동자를 바라봤는데 이질감이 안 느껴지는 걸 확인하고 자리에 다시 오니까 그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 5시 반이었거든요. 그때 돼서야 이제 제가 다시 잠이 들게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겪은 이야기인데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어서 무속인 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해주는 거는 봤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몸적으로도 막 그런 게 이상해서 말 그대로 자체 테마 하신 것 같은데. 네, 자체 테마를 하신 게 맞고 혹시 어디 다녀오신 데가 있어요? 뭐 상갓집이라든가. 아니요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는 이제 무속인이 아니니까 그냥 제가 자발적으로 순서가 꿈 빙의 자체 테마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들어온 거라고 느꼈던 이유가 제가 중학교 때 14살 때 꿈가위가 아니고 그냥 눈이 떠졌는데 몸이 굳는 그런 가위를 5일을 연달아 눌린 적이 있는데 시간이 항상 새벽 3시에 깼어요. 새벽 3시에 깼고 그게 멈추는 거는 4시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은 날이 밝아오면 깨고 이런 거를 5일을 반복했거든요. 근데 이번은 사실 가위는 아니었는데 패턴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도 새벽 3시에 깼었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바깥에 햇빛이 밝아오면서 모든 상황들이 끝났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이 일이 있은 뒤부터 등이 엄청 아프거든요. 등 척추 한가운데가. 이거를 도수치료도 지금 제가 한 10주 정도를 받았고 한의원 치료도 병행해서 받았는데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그 시연님 저희 집에 예전에 한번 오신 적 있었는데 현관문 들어오시자마자 왼쪽 방이 이제 옷방 겸 제가 혼자 자는 방바닥이었는데 제가 등이 아픈 게 바닥에서 자서 그런가 싶어서 라텍스 매트리스로 바꿨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자체 테마가 된 것 같기도 한데 남아있는 거죠. 후유증이신 것 같아요. 거울을 보셨을 때요, 제보자님. 눈동자가 혹시 풀려 있었나요? 아니면은 반쯤 잠겨 있었나요? 네. 풀려 있지도 않았고 반쯤 잠겨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노려보는 느낌?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표현 잘 못하겠어요. 이게 풀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눈동자 자체는 탁했어요. 맞아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닐 때 그 낯선. 제보자님 그 위치에 거울이 있는 건 맞죠? 거울이 아니었으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체크를 한 거예요. 화장실이었던 거는 정확하게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그쪽 방면을 보신 게 맞죠? 거울 쪽 벽을? 예, 맞아요. 거울을 안 봤는데 그게 서 있었으면 굉장히 엄청난 공포였겠네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여기 사연을 안 올리고 점집을 갔을 겁니다.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포 형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꿈으로 인해서 빙의를 걸리는 확률도 있긴 해요. 드물긴 하지만 꿈으로 인해서 나에게 무언가 들어와서 허나 이거는 꿈으로 인해서 제보자님 몸으로 이렇게 귀신 빙의가 됐다고 하지만은 제보자님이 어느 지역에서 묻어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걸 입에다가 수비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였겠네. 네, 수비가 묻어 들어와서 제보자님이 주무실 때 꿈으로 인한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빙의가 되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제보자님이 빠르게 이렇게 퇴치를 하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이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빙의 환자분들이 끝나시고 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잔빙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빙의 증상이 어느 정도 잔잔하게 남아 있다거나 차츰차츰 좋아지고요. 그 두 번째는 몸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제보자님 경우에는 후자인 것 같아요. 이게 몸이 아프신, 계속 몸이 계속 뻐근하고 아프고 한 부분이 그래서 빙의 증상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빙의가 끝나고 난 뒤에 아프거나 아니면 잔빙의가 남거나 그런 경우인데 제보자님은 이제 아프신 것 같아요. 그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신기한 걸 겪으셨네요, 진짜. 네네네. 아이고 오래간만에 또 민키님께서 사진까지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자체 테마를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휴증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신기한 경험하셨네요, 진짜. 저는 뭣도 그렇죠, 모르고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한 거네요, 그냥. 무의식 중에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뭐 속 시원한 해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되게 이 부분에 대한 사연이 미스테리하긴 하네요. 네, 확실히 약간, 어떤 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역학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키님 또 이렇게 사연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이버 카페 윤시원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직접 사연을 제보하시는 곳이 있고요. 밑에 하단에 메일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읽어주기 위한 사연이라면은 읽어주세요라고 적어주시고 라이브로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면 라이브로 이렇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